오종혁 국어TV. 예, 안녕하세요. 예, 오종혁 국어쌤입니다. 자, 오늘은 손택수의 밤물 눈금이라는 시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입니다. 연은 아니고요. 인위적으로 나눴습니다, 여러분. 자, 밤물 눈금의 이제 서투른 화자의 모습이 이제 바뀌는, 그 서투른 부분에서 이제 익숙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올 텐데요. 한번 보시죠. 자, 밤물 눈금이라는 게 나왔죠. 제목 그대로. 밤물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밥을 지을 때 솥에 부어가지고 쌀과 섞어 놓은 물이에요. 그러니까 그죠? 예, 식정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눈금이 있는데요. 이제 눈으로 지금 어림하여 긋는 금을 눈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찾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질거나 또 되거나, 그러니까 질다는 거는 물기가 있어가지고 질펀한 거고, 된 거는 또 물기가 너무 적어서 빡빡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갔거나 또는 물이 너무 적은 경우, 그 중간을 좀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눈금의 역할인데 그걸 지금 서툴러서 이제 익숙치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는 날이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과거에는 이제 밥할 때 물 높이 조절 방법을 좀 어떻습니까? 서투르게 해가지고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밥을. 이제는 이제 달라졌다는 거죠. 이제 과거와 어떻습니까? 현재가 대조가 되는 겁니다. 대비가 되면서 그도 반물 재는 그 반물 눈금 재는 거죠. 좀 익숙해져서 손마디입니다. 손마디나 손등, 손가락 주름 이런 거를 이제 눈금으로 쓸 줄 알게 됐대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시적 화자는 이제 시간이 흘렀죠. 그리고 일상적 행위죠. 밥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반복해지니까 이제 점점점 어떻게 해요? 능숙하게 되면서 그러한 화자의 어떠한 태도를 읽을 수가 있고요. 또 단정적인 어미, 뭐뭐하게 되었다, 뭐뭐하다 이렇게 단정적 어조를 씀으로 인해서 그렇죠? 평서형 어미 다의 반복으로 통해서 운율도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요. 현재와 과거의 대비가 되는 모습도 우리 여기서는 이제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부분으로 이제 가시죠. 여기서 이제 자유자재로 익숙해집니다, 이제 화자가. 그래서 가난한 삶의 기억을 또 추억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한번 보세요. 촘촘한 손등. 촘촘하다는 것은 이제 매우 가늘어졌다는 거죠. 손등에 이제 주름이. 그래서 이 주름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이제 구김살이라는 말로도 씁니다, 여러분. 예. 이 구김살 따라 밥맛을 조금씩 달리해 본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첫 번째 부분에서는 좀 서투른 모습이 나왔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밥맛을 조절할 줄 아는 이 여유, 그렇죠? 이러한 여유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밥맛을 조절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능수능란한 그런 모습이 지금 담겨 있는 거고요. 손등 중앙까지 올라온 수위, 손등 중앙까지 올라온 수위, 물 높이를 중지, 가운데 손가락이거든요, 여러분. 장지라고도 합니다. 그 마디 관절입니다. 마디를 따라 오르내리다 보면, 그러니까 상승적 이미지, 하강적 이미지가 좀 들어있는 겁니다. 물기를 트기도 하고 막기도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촉각적 이미지를 드러내면서요. 이 화자의 어떤 그 밥하는 모습이 굉장히 익숙한, 그렇죠? 능통한 솜씨를 지금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동적 이미지가 지금 보이죠.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이러한 이미지도 잘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논에 물을 보러 가던 할아버지가 있었죠. 할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 물을 보러 갔다는 것은 우리 마치 내가 그 밥을 할 때 물을 조절하는 것처럼 할아버지도 이제 물을 조절하러 물 관리하러 간다는 생각도 한 겁니다. 연상을 한 거죠. 또 저녁 때가 되면 또 한 끼라도 이제 아껴보려고 이런 걸 볼 때 우리 가난한 삶을 짐작할 수가 있고요. 또 친구 집에 마실 가던 놀러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소년의 추억, 소년의 저녁 그 추억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렇죠? 밥을 하면서 되살아난다, 기억난다, 추억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한 그릇, 두 그릇, 세 그릇이 되어라. 그 이제 한 그릇을 갖다가 이제 두 그릇, 세 그릇 이렇게 늘리는 이유는 이제 가난 때문이죠. 가난. 그렇죠? 밥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밥국은 이제 사투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식은 밥에 김치를 넣어서 간단하게 끓인 국이 이제 밥국인데요. 이 밥국의 양을 늘리려고 물 조절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끓이던, 그렇죠? 이런 것들, 이러한 그 화자의 이 행위가 결국은 가난 때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문현동이라고 실제 지명이 나옵니다. 부산 남구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구에 있는 이 문현동이라는 실제 지명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실제 지명이 나왔다는 거는 우리 문학에서 어떻습니까? 사실감과 훨씬 현장감을 주는 그러한 기능을 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가난한 지붕들,
내 손가락 마디에 있다. 그렇죠. 자기 손가락 마디에 있다라고 이야기한 걸로 봐서 가난과 함께 해왔던 그 세월들, 그 삶의 흔적이 시각적으로 잘 드러난 거고요. 이 지붕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제가 이게 가난한 지붕, 왜 하필이면 가난한 지붕들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떠올려 봤는데, 이 과거의 그 가난한 시절에 낡은 성면 슬레이트 지붕이 마치 이 손가락 잔주름 같은 그런 형상을 하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이 주름과 눈금과 이미지가 유사해서 또 연관 지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도 한번 그 연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슬레이트 지붕이라 해서 과거에 주로 썼던 지붕 재료들이거든요. 이제 굉장히 울퉁불퉁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마치 그 주름, 눈금과 이미지가 유사해서 중첩돼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잔소리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참고하라는 얘기죠. 문현동 동네 역사를 한번 잠깐 잔소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한국 전쟁 이후에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피난민들이 모인 공간이 이제 문현동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피난민들 우리 주로 부산으로 많이 가잖아요. 이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이 또 공동묘지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가 있고요. 또 산업화 이후에는요, 농촌을 떠나서 이제 도시로 밀려온 사람들, 이촌 향도라고 하죠. 이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이곳에서. 그래서 낮에는 막 뜯기고 밤에는 집을 짓는 일이 막 반복되는 그런 동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새 지붕을 얹혀야 뜯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둥도 세우고 지붕을 얹힌 일이 굉장히 시급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붕이라는 말을 통해서 제가 찾아본 겁니다. 그래서 지붕이 바로 이래서 이제 문현동에 지붕이 나온 거구나. 그렇게 지은 집들이 하나둘 증가하면서 집을 지으면서도 이제 묘지를 훼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문현동에서. 그래서 대부분의 집에는 이제 묘가 함께 있다고 하고요. 이름 모를 묘를 모시고 함께 살아온 역사가 이 바로 문현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이런 걸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훨씬 더 이 문현동의 그 지명이 훨씬 더 와닿지 않습니까? 이러한 의미에서 한번 잔소리를 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이러한 사실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국제신문에 지금 2020년 6월 4일 최근 일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재개발이 된대요. 그래서 벽산마을로 유명한 그 문현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산마을이라고도 하는데요. 60년 넘는 세월 뒤로 한 채 역사 속으로 이제 사라질 판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으로 아파트가 이제 들어설 예정인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들어섰는지는 원주민의 그 둥지 내몰림, 우리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만 이게 불가피한다라는 것으로 영화 마더의 촬영지였다고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것도 한번 참고로 보시면 재미있지 않나 싶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어쨌든 다음 장면 가시죠. 자, 여기서는 이제 가난한 삶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화자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보세요. 일찍 철이 들었어요. 원래 가난한 그 집안의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보통 일찍 철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여기서 나온 화자도 철든다는 얘기는요, 이제 어떻습니까? 사리 분별을 할 줄 알고 판단할 줄 아는, 그렇죠? 좀 성숙한 그러한 그 상황이라는 겁니다. 슬픈 귓속으로, 슬프다는 정서가 직접 나왔죠. 이 귓속, 나의 귓속으로라고 하는 걸로 와서 가난으로 인한 어떤 비애, 슬픔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감정이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귓속을 객관적 상감이라고 한다면 감정을 이입돼서, 그렇죠? 슬픈 귓속. 정확히 해석하면은 이제 슬픔이 이제 귓속으로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들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봉지쌀이라는 것은 이 봉지에 담아서 파는 아주 적은 분량의 쌀이에요. 그래서 가난을 또 상징하고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탈탈이라는 것은 이제 의성어잖아요. 그렇죠? 모조리 털어내는 모양을 이제 소리로 형상화한 건데요. 음성 상징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터는 소리, 그죠? 털 터는 소리, 청각적 이미지가 또 나왔죠, 그죠? 이게 들려오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얼굴보다도 먼저 늙은 손. 자, 이게 이제 고된 삶을 지금 그려낸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보다 먼저 늙었다. 그러니까 늙은 손이라는 얘기는 아무래도 나이보다 훨씬 노동을 많이 해서, 그죠? 그래서 훨씬 손이 늙었다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의성을 통해서 이제 가난한 상황을 생생하게 부각하는 효과가 있다. 요거 울림소리를 통해서 가난한 상황을 좀 더 어떻다? 독자에게 생생하게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전기밥솥 내에는 없는 눈금을 내 손은 가졌다. 전기밥솥이라는 겁니까? 물질 문명, 자동화잖아요. 근데 수동적인 내 손은 정확하게 잴 수 있는 눈금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화자는 가난했던 삶이지만 기계가 지니지 못한 어떤 소중한 자신의 현재 삶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비교하기라는 그
부분을 가져왔는데요. 제가 이제 항상 연관이 되는 시라든가 작품 있으면 이제 비교하기를 넣어놓습니다. 한민복의 그날 나는 슬픔도 배불렀다라는 이제 시가 최근에도 이제 출제가 됐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사 갈 때 가난 때문에 이사 가는 장면이거든요. 달그락거리던 밥그릇들. 요 장면 때문에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달그락거렸다라는 얘기는 이사를 가면서 어떻습니까? 그 가난의 어떤 상황을 더 어떻습니까? 충격적으로 들려주는 그런 음성 상징어라는 거. 이 달그락이라는 의미에서 여기서 연상이 되기 때문에 비교 한번 해보시라고 비교를 시켜봤습니다. 여러분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정리 가시겠습니다. 핵심 정리 가시면은 이제 자유시고요. 2022년 10월 25일 날 발표했습니다. 최근에 그 시가 발표가 다시 됐는데요. 이게 출제가 된 겁니다, 요즘. 자, 어떤 슬픔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그 제목으로 발간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 주제는 이제 가난한 시절의 자기 긍정과 위안입니다. 그래서 감각적이고 회고적이고 고백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자, 표현상 특징에 가시면 첫 번째, 특정한 종교로 어미를 사용해서 리듬을 살립니다. 뭐뭐다라는 평서형 종교로 어미죠. 또 손가락 주름을 따라 반부를 맞추는 이런 화자의 일상적 행위의 반복 속에서 떠올린 유년의 기억을 통해서요. 현재 자신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또 자기 이완을 얻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는 이제 반물의 오르내림 속에서 화자가 떠올린 이 가난한 시절의 기억은 현재 화자의 눈에 보일 듯한, 그죠? 귓가에 들린 듯이 아주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화자의 유년의 기억을 현재와 연결했죠. 연결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서 비로소 얼굴보다 늙은 자신의 손이 전기밥솥에는 없는 눈금을 지니고 있다는 긍정적 인식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시를 정리를 하시고요. 자, 오답 피하기 연습을 좀 해봤는데 여러분 이제 출제된 문제가 있던 문제라든가 제가 한번 적은 문제들도 있으니까요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자, 한번 볼까요? 특징에 보시면은 서리법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서리법을 통해서 화자의 의지 표현한 건 없습니다. 청각적 심상이 있었죠? 이건 맞습니다. 또 단정적 어조를 통해서 이건 맞습니다만 기대감을 드러낸 건 아니죠. 그래서 틀렸고요. 하강의 이미지가 나왔죠. 오르락내리락 할 때. 그렇지만 대상의 역동성을 강조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또 계절감을 드러낸 시어를 통해서 대상의 변화 양상을 드러낸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참고하시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문현동이라는 장소의 공간적 의미에 대해서 이제 OX로 이제 해봤습니다.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은 아니죠. 가난 때문에 일찍 철들게 하는 곳이지 화자의 지향점은 아닌 겁니다. 아셨죠? 그다음에 두 번째, 화자가 동질감을 느끼는 동질감을 느끼죠. 그렇죠? 또 화자의 그리움이 해소되는 공간은 아니죠. 그죠? 화자의 성숙함이 요구되는 거죠. 일찍 철들었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화자의 경험이 축적된 현실의 공간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익숙한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확인해 보시고요. 세 번째, 이제 보기를 바탕으로 감상한 내용인데요. 화자는 일상적 행위 반복 속에서 유년기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현재와 연결시켜서 자신의 현재 모습을 긍정해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 장면. 자,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화자는 윤회의 기억을 통해 전기밥솥에 없는 눈금을 지닌 손을 긍정하고 자기 이완을 한다. 맞습니다. 하지만 밥맛을 조금씩 달리하는 것은 현재 화자에게 정서적 충만감까지는 아니죠. 이 충만감이라는 것은 만족감이라는 얘기군요. 충분히 만족했다는 건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손가락 주름으로 밥물을 맞추는 행위는 회상, 과거를 떠올린 계기가 되고요. 또 화자가 가난으로 지붕들이 내 손가락 마디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기억이 현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이런 표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확인해 주시고요. 그렇게 어려운 시는 아니니까요. 여러분 학교 시험 보실 때 반복해서 좀 강의를 들으시면 좀 효과적으로 시험에 대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 다음 시 또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종혁 국어TV